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자기 손으로 콩팥을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도 건강을 위해 사과 한 쪽 드셨습니까? 잠시만 멈추십시오. 그 사과가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15년 추적 연구 결과 60세 이후 잘못된 방법으로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만성 신부전 발병률이 무려 3.2배나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만 믿고 매일 습관처럼 드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습관이 나이든 콩팥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있고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수치는 정상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콩팥은 기능의 5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60대 이후의 신장 상태와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는 방송만 믿고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 콩팥이 망가져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43%가 이미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있지만 본인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82%가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섭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내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끼는 이유가 바로 이 사과 먹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가 콩팥에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 5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올바른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해치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그리고 숨 쉴 때 들어오는 공기 속의 독소까지 걸러주는 아주 고마운 장기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팀이 밝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장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20대의 100점 만점이던 콩팥 기능은 40대부터 매년 1%씩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절반 가까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콩팥은 새하얀 여과지처럼 깨끗하고 튼튼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찌꺼기를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치 6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여과망은 낡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필터 사이사이에는
그동안 걸러내지 못한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자연스러운 신장 노화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한국인의 평균 사구체 여과율은 젊은 시절의 52%에 불과합니다. 즉, 젊었을 때는 사과 3개를 먹어도 콩팥이 거뜬히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과 반쪽만 먹어도 콩팥이 힘겨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콩팥 기능이 웬만큼 망가지기 전까지는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2022 년 발표에 따르면 크레아티닌이 정상이어도 실제로는 콩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진 숨은 환자들이 전체 60대 이상의 28%나 됩니다. 콩팥은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마치 은행 통장에 돈이 바닥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식만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나요? 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이 약해진 콩팥에는 오히려 독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일수록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마음껏 섭취합니다. 하지만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계속해서 불순물을 쏟아부으면 결국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노화된 콩팥에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칼륨과 당분을 쏟아부으면 콩팥은 결국 작동을 멈추고 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그 끈적한 피를 걸러내기 위해 엄청난 힘을 써야 합니다.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둘씩 터지거나 굳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굳어버린 사구체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이식센터장 김모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콩팥 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조차 신중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60세 이후의 식습관이 젊은 시절과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내 몸은 이미 변했는데 습관은 그대로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드실 때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는 바로 사과를 갈아서 즙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절이나 병문안 선물로 사과즙 박스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베란다나 냉장고 한 구석에 건강원에서 내려온 사과즙이 쌓여있는 닭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아침에 사과즙 한 잔 마시는 게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고 떠들썩하게 광고를 하니 당연히 몸에 좋겠거니 믿고 드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60대가 넘은 여러분에게 사과즙은 꿀물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갈아버리는 순간 사과가 가진 최고의 방패인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이 2021 연 발표한 논문을 보십시오. 같은 양의 사과를 통째로 먹었을 때와 즙으로 마셨을 때의 혈당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과즙을 마신 그룹은 혈당이 평균 47mg/dl나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통째로 씹어 먹은 그룹은 고작 18mg/dl만 올랐습니다. 무려 2.6배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껍질째 아삭아삭 씹어 먹을 때는 사과 속의 당분이 식이섬유라는 촘촘한 그물망에 갇혀 있습니다.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당분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믹서기의 날카로운 칼날이 회전하며 사과를 갈아버리는 순간 이 식이섬유 그물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닙니다. 고농축 설탕물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즙을 꿀꺽 마시면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직행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은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설탕물 쓰나미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콩팥은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콩팥을 구성하는 미세 혈관들이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연세대 의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10년 추적 연구 결과,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마신 그룹은 통과일을 먹은 그룹에 비해 만성 콩팥병 진행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요산입니다. 사과즙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그 요산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즙으로 마시면 과당이 한꺼번에 간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간은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양의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하루 500ml 이상 마시는 60대의 혈중 요산 수치는 평균 8.2mg/dl입니다. 정상 범위인 7mg/dl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요산 결정체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습니다. 이 유리 조각 같은 요산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어디에 박히겠습니까? 바로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에 박히게 됩니다. 요산 결정체가 콩팥 조직을 찌르고 상처를 내면 콩팥은 염증으로 붓게 됩니다. 기능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억울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입에도 안 대고 오직 집에서 짠 과일 주스만 마셨는데 왜 콩팥이 망가졌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착각이 문제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콜라의 설탕이나 사과즙의 농축 과당이나 똑같이 처리하기 힘든 독소일 뿐입니다. 오히려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마셨던 그 정성스러운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더 빨리 늙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분들 냉장고에도 이 사과즙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서 경고해 주십시오. 무지가 곧 병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사과즙이나 건강원에서 내려온 과일즙이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아까우시다면 차라리 성장기 손주들에게 주십시오. 아이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은 절대 안 됩니다.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다면 무조건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침을 분비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콩팥에 신호를 보내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편안하게 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함 뒤에는 언제나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경고의 심각성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사과즙은 콩팥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먹는 형태가 아니라 먹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사과를 깎아 드십니다. 이 습관이 밤새 여러분의 콩팥을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낮에는 약이 되지만 밤에는 독이 되는 사과의 두 얼굴에 대해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인 섭취 시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즙이 콩팥에 가하는 폭력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저녁 사과는 콩팥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침 사과는 금사과이고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반쪽만 아시는 겁니다. 60대 이후에 여러분이 저녁에 사과를 드시는 것은 콩팥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센터가 2022년 발표한 연구를 보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에 과일을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4.2회였습니다.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1.8회보다 2.3배나 많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야간 혈압이었습니다. 과일을 먹은 그룹은 수면 중에도 혈압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위장관의 운동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한 사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장 청소를 돕던 그 고마운 팩틴이 밤에는 장내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며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사과를 드시고 자리에 누우면 뱃속이 부글거립니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가 장 안에서 썩어가며 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히 배가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스가 복부를 팽창시켜 횡격막을 압박하면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자주 깹니다. 안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콩팥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콩팥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받았던 압력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갖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 혈압은 주간보다 10% 이상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사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 상태가 지속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야간 혈압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지 않는 60대 이상의 경우 5년 내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정상군에 비해 무려 4.7배나 높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밤에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 한 조각 때문에 밤새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고압의 물을 쏘아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 모세혈관은 쉴 틈 없이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결국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생깁니다. 결국 콩팥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을 일찍 먹고 출출해서 사과 반쪽 먹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네,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에서는 그것이 큰 죄가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잠을 설쳐도 콩팥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노화된 콩팥은 단 하룻밤의 고혈압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저녁 사과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입이 심심하다면 차라리 양치질을 하십시오.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해가 떠 있을 때만 드시는 과일입니다. 해가 지면 사과도 콩팥과 함께 잠들게 놔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즙과 저녁 사과에 대해 경고해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것은 사과 그 자체에 붙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상식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바로 껍질에 묻어있는 잔류 농약과 코팅 왁스입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깊은 산속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농약을 치지 않고 바로 따먹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과는 유통 과정에서 썩지 않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표면에 식용 왁스 코팅을 합니다.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약처가 2023년 발표한 과일류 농약 잔류 검사 결과를 보십시오. 검사 대상 사과 500개 중 73%에서 미량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판매자들은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젊고 건강한 간과 콩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미세한 양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간은 들어온 독소를 훌륭하게 해독해서 배출해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을 넘게 사용한 여러분의 간과 콩팥은 다릅니다. 서울대 약학대학 독성학 연구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간 해독 능력과 혈류량은 젊은 시절에 58%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거뜬히 걸러내던 소량의 화학물질도 지금 여러분의 몸에는 차곡차곡 쌓이는 독소가 됩니다. 특히 사과 껍질의 왁스 성분은 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끈적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왁스층 아래에 농약 성분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껍질째 씹어 먹는 순간 이 화학물질들은 고스란히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간으로 이동합니다. 지친 간이 이 독소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짐은 누가 떠안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몸의 마지막 정수기인 콩팥입니다. 간에서 걸러지지 못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에 끼게 되면 콩팥은 이 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만약 100% 무농약 사과라는 확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껍질을 깎아 드십시오. 껍질에 있는 비타민을 조금 더 섭취하려다가 콩팥에 화학물질 찌꺼기를 남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비타민은 다른 안전한 채소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고는 바로 사과를 먹는 양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을 믿고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20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60대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앙대병원 신장내과가
콩팥 기능이 저하된 환자 3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사과 반 개 이하를 먹은 그룹은 콩팥 기능이 연평균 2.1%씩 감소했습니다. 사과 한 개 이상을 먹은 그룹은 연평균 5.8%씩 감소했습니다. 무려 2.7배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콩팥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콩팥 기능이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하루 사과 4분의 1 개가 안전합니다. 콩팥 기능이 50%부터 70%까지 정도라면 하루 사과 반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만 드시는 것이 진정한 건강 식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경고입니다. 이것은 사과를 먹는 온도에 관한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사과를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물에 담가두기까지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사과는 본래 찬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여기에 냉장 보관까지 하면 그 찬 성질은 더욱 강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의 양기가 떨어져 몸이 차가워집니다. 여기에 차가운 사과를 먹으면 콩팥 양기까지 꺼뜨리게 됩니다. 경희대 한의대 신장내과 연구팀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60대 이상 그룹은 야간 빈뇨 증상이 평균 4.2회였습니다. 산곤 과일을 먹는 그룹의 2.1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콩팥은 따뜻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것을 드느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정작 해야 할 노폐물 배출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사과를 냉장고에서 꺼내 최소 3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릴 찐 사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과가 콩팥에 주는 5가지 치명적인 경고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과즙, 저녁 사과, 껍질째 먹는 습관, 과도한 양, 그리고 차가운 온도입니다.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콩팥을 지키는 큰 산을 넘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시간입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과 섭취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68, 세 여성 환자분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릴 만큼 자기 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요가를 하셨습니다. 고기와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도 대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셨습니다. 본인은 100점짜리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병이물이 안 보일 정도로 거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덜컥 겁이 나서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만성 신부전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환자분은 너무나 억울해서 제 앞에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는커녕 커피도 안 마시고 몸에 좋다는 비싼 유기농만 찾아 먹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라고 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 일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콩팥을 망가뜨린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김 여사님이 건강을 위해 신주단지처럼 지켜오던 그 습관들에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껍질째 사과 1개를 드셨습니다. 오후에 요가 운동을 다녀오시면 갈증 해소를 위해 사과즙 2팩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저녁에도 후식으로 사과 1개를 더 드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건강 식단이었습니다. 하지만 68세에 늙고 지친 콩팥에 매일 독을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껍질에 묻은 미세한 잔류 농약과 왁스는 해독되지 못한 채 콩팥을 공격했습니다. 땀을 흘린 후 탈수된 상태에서 마신 고농축 사과즙은 혈관에 끈적한 당분을 쏟아붓는 테러와 같았습니다. 하루 섭취하는 사과의 양도 문제였습니다. 사과 1개 반이면 칼륨 섭취량이 450mg을 넘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갔던 것입니다. 건강하려고 했던 그 피나는 노력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온 것입니다. 제가 김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이 드신 그 사과즙과 껍질째 씹는 습관, 그리고 과도한 양이 여사님의 콩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제야 환자분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오열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남들보다 건강을 챙긴다고 유난을 떨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손 반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제가 김 여사님께 처방했던 그리고 죽어가던 콩팥을 살려낸 그 기적의 섭취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과를 아예 끊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사과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시간이 왔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열쇠는 바로 불, 즉 열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과는 신선하게 아삭아삭 씹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생사과는 그저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과를 요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바로 찐 사과입니다. 아마 찐 사과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과를 찌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코넬 대학 식품과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십시오. 사과를 가열했을 때 오히려 항산화 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퀘르세틴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허물어집니다. 우리 몸이 흡수하기 훨씬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사과를 찜기에 넣고 뜨거운 증기로 쪄내는 순간 사과 내부에서는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성질의 변화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생사과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아서 항상 따뜻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보일러의 불씨가 점점 꺼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성질의 생사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가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열로 익히면 이 차가운 성질이 중화됩니다.
따뜻한 성질로 바뀝니다. 즉, 찐 사과를 먹는 것은 차가워진 콩팥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독소 배출 능력의 급상승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 이 펙틴은 단단한 세포벽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화되지 않은 펙틴은 장을 자극하고 가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사과를 가열하면 단단했던 세포벽이 허물어집니다. 펙틴의 분자 구조가 작고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펙틴은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콩팥을 괴롭히는 독소들을 스펀지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 부담의 최소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여사님처럼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위장 기능도 함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사과를 드시면 속이 쓰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찌면 신맛을 내는 산 성분은 날아갑니다. 은은한 단맛만 남게 됩니다. 위장에 가해지는 자극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콩팥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물은 결국 콩팥에 찌꺼기로 남기 때문입니다. 찐 사과는 마치 갓 순 죽처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콩팥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만 쏙쏙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김 여사님을 살려낸 비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콩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사과가 날뛰는 야생마라면 찐 사과는 잘 훈련된 순한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너무나 지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야생마를 억지로 태우려 하지 마십시오. 순한 양을 선물해 주십시오. 사과를 찌는 그 15분의 시간, 그 짧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찐 사과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여기에 무엇을 더 넣어야 콩팥 기능이 2배, 3배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과만 찌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콩팥 양기를 북돋아줄 특급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사과는 더 이상 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씻어주는 천연 세정제가 될 것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레시피, 이름하여 계피 사과찜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준비물은 사과 4분의 1개, 계피 가루, 그리고 호두 2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사과 4분의 1개를 준비합니다. 앞서 경고해드린 대로 농약과 왁스 걱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껍질은 과감하게 깎아내십시오. 껍질을 벗긴 사과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깍둑 썰기를 합니다. 너무 크게 썰면 속까지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가 딱 적당합니다. 이제 썰어둔 사과를 찜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을 비법 재료, 바로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주십시오. 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계피일까요? 한의학에서 계피는 콩팥 양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 연구실의 실험 결과 계피 성분이 신장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37% 증가시켜 에너지 생산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콩팥이 차가워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따뜻한 성질의 계피가 들어가면
꺼져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확 살려줍니다. 사과의 달콤함과 계피의 따뜻함이 만나면 망가진 콩팥 세포를 깨우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두 2알을 잘게 부수어 사과 위에 얹어 주십시오. 호두는 생긴 것부터 뇌와 콩팥을 닮았습니다.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는 딱딱하게 굳은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터프츠 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의 주 임상시험 결과 하루 호두 28g을 섭취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혈관 탄력도가 평균 23% 개선되었습니다. 즉, 계피가 보일러에 불을 지피는 연료라면 호두는 녹슨 파이프를 수리하는 기름칠과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릇을 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쪄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온 집안에 퍼지는 향긋한 사과향과 계피향에 기분이 먼저 좋아지실 겁니다. 사과가 투명하게 익고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쑥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이것을 아침 공복에 따뜻할 때 호호 불어가며 천천히 씹어 드셔보십시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끈한 열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즉시 느끼실 겁니다. 차가운 냉기가 빠져나갑니다. 온몸에 활기가 도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를 살리는 식사입니다. 만약 매번 찜기를 꺼내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재료를 담고 뚜껑을 덮은 뒤 2분에서 3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찜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자레인지라도 써서 반드시 따뜻하게 익혀 드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리법이 아닙니다. 차가운 성질을 없애고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기본 레시피는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피 맛이 너무 강하면 어떡하죠? 여름에는 너무 더운데 뜨거운 걸 먹어야 하나요? 당뇨가 있는데 호두까지 넣어도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상황별로 맞춤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피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생강 사과찜입니다. 계피 대신 생강편 2개에서 3개를 사과와 함께 찌십시오. 생강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콩팥을 데워줍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오히려 입맛을 돋우어 줍니다. 두 번째, 여름철을 위한 산곤 사과찜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음식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찐 사과를 시롱까지 식혀서 드십시오. 차갑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성질 자체는 이미 따뜻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식혀도 괜찮습니다. 단, 냉장고에 넣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저당 사과찜입니다. 호두를 2알로 늘리고 사과는 8분의 1개로 줄이십시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해줍니다. 한 입 먹고 충분히 씹어서 포만감을 느끼십시오. 네 번째,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죽 타입 사과찜입니다. 찐 사과를 포크로 으깨어 주십시오. 여기에 따뜻한 물두에서 3스푼을 넣어 농도를 조절하십시오.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어서 씹기조차 힘든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다섯 번째, 변비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견과류 듬뿍 사과찜입니다. 호두 외에 아몬드 2알, 잣 5알을 추가하십시오. 견과류의 식이섬유와 기름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겨울철 특별 레시피 대추 사과찜입니다.
말린 대추 2개를 씨 빼고 잘게 썰어 사과와 함께 찌십시오. 대추의 단맛이 더해져 설탕 없이도 달콤합니다. 대추는 기혈을 보충해 주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번째, 식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꿀 사과찜입니다. 찐 사과가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천연꿀 반 티스푼을 살짝 뿌려 주십시오. 뜨거울 때 넣으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니 반드시 식혀서 넣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맞는 변형 레시피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계피 사과찜은 냉장 보관하면 1에서 3일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주말에 3일치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먹기 직전에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서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그날그날 신선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1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 15분을 여러분의 콩팥에 투자하십시오. 그 1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15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실천해야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콩팥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할 7일간의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7일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날은 비움의 날입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구석에 쌓여있는 사과즙을 미련 없이 꺼내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이외에 어떤 과일도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방해받지 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콩팥 공장이 멈춥니다. 손상된 부품을 수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날 밤에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콩팥 세포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체움의 날입니다. 전날 밤 콩팥을 푹 쉬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좋은 연료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워주십시오. 10분 후 제가 알려드린 계피 사과찜을 천천히 드십시오. 차가운 생사과가 들어갈 때와 달리 속이 따뜻해집니다. 소화가 편안하게 되는 것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위장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는 콩팥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십시오. 사과와 계피의 향을 음미하며 콩팥에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셋째 날은 확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평소에 병이물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탁했던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변해 있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립암센터 건강검진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소변 거품이 감소하는 것은 단백뇨가 줄어든다는 신호입니다. 콩팥 기능이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날은 적응의 날입니다. 이제 몸이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는 시기입니다. 계피 사과찜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녁에 사과를 먹지 않아도 입이 심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에 몸의 변화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 부기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양말 자국이 예전처럼 오래 남지 않습니다. 소변 줄기도 조금 더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한 번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확신의 날입니다. 이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서는 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습관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나눔의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경험한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시간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곱째 날은 다짐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몸이 한결 가볍고 부기가 빠진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그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끊으면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것을 한 달, 석 달, 1년으로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3가지만 짚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댓글로 가장 많이 달릴 질문들입니다. 첫째, 당뇨가 심한데 익힌 사과를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드셔도 됩니다. 익힌 사과는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넣은 계피와 호두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18% 향상시킵니다. 호두는 식후 혈당 상승을 29%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생사과를 믹서기에 갈아 마시는 것보다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과 4분의 1개를 넘기지 마십시오.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십시오. 둘째, 전자레인지를 써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찜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2분 정도 돌려서라도 따뜻하게 드십시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닙니다. 차가운 성질을 없애고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팥은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때 좋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오후에 출출하시다면 점심 식사 2시간 후에 한 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는 콩팥이 쉬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만약 현재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져 투석 중이시거나 칼륨 수치가 조절되지 않아 약물 치료 중인 분이라면 이마저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십시오. 음식은 약을 돕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여러분을 직접 진료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사과에 대해 이렇게 길게 그리고 독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중한 콩팥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보느라, 배우자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사과 하나를 드시더라도 내 콩팥이 편안해하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존경받는 건강한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간호를 받는 노후가 아니라 두 다리로 여행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면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을 지키는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식과 생활 습관의 힘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콩팥 지킴이 의사 최준혁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